끝이야 지금. 늘 얘기했지만 나도 이제 강사생활 15년 했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가 계속 누적인 거 알죠? 이 책이 계속 두꺼워지는 거 알죠? 계속 두꺼워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강사생활 할 때는 모의고사 4점짜리 책을 만들면 예를 들어 니는 대수 기준으로 100개가 안 됐거든. 분명히.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지나니까 지금이 이제 400개인가 그래. 4배가 늘었어 지금 막 양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누적이 될 거고 빨리 태어나야 돼. 알죠? 먼저 태어나야 좀 덜 풀어요. 그리고 계속 신유형 생기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발견되고 그 유형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기고 아무튼 빨리 봐야 돼 진짜 수능을. 실제로 옛날보다 지금이 심리 어렵냐 따지면 문제 자체는 훨씬 어려워요. 근데 거꾸로 옛날 시험이 더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 왜냐면 그때는 아는 게 많이 없었거든. 나온 것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지금은 정보가 많으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상태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지금 과거로 들어가면 훨씬 지금보다 잘 볼 거야 진짜. 옛날 훨씬 잘 볼 거다. 태우도. 자, 아무튼 113번. 요거는 아무튼 문과 문제고 실제로는 어렵진 않았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서로 수직인 임의의 두 직선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4개의 직사각형 나눌 때 이들의 넓이를 A, B, C, D 항상 옳은 거 구하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이 주어졌고 해당하는 저 길이들을 모르게 그냥 4등분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항상 옳은 걸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은 한쪽 길이를 미지수를 하나 좀 둬야죠. 여기랑 x랑 여기를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y라고 둘게. 그러면 나머지 길이 전부 다 표현된다고. 요 길이가 1 빼기 x고 얘가 y가 되는 거니까 얘가 1 빼기 지금 y가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지금 a와 a, d, c A, C, D를 물어보니까 자 A 면적은 저렇게 두면 당연히 X 곱하기 Y라고 두는 게 맞겠고 해당하는 C라는 면적은 1-X 곱하기 Y라고 두는 게 맞겠고 해당하는 D라는 안녕. 야 왜 왔어? 그래. 유성이 이제 모험생이 됐구나.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학원 나오고. 어제 잠을 못 잤구나 좀. 내일 비 안 오나 혹시? 비 오는 소식 없어? 선생님도 이번 주 화요일날 촬영 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를 안 해갔어. 너무 하기 싫은 날 있잖아 수학 문제를. 그래가지고 계속 말리는 거야. 2문제 푸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야. 한 문제를 계속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날 10문제 풀고 왔어. 3시간 동안에. 준비해 갔어야 되는데 진짜. 태호야 나도 그런 날이 있어. 알지? 다음날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늘따라 풀기 싫은 날 있잖아. 다들 그런 날 있잖아. 그래가지고 안 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으로 갔다가 된통 깨졌어.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준비해 가야 되더라고. 태호야. 그런 날이 있어. 선생님들 이해해. 나도 수학 문제 풀다가 보면은 유튜브 보고 그러고 싶어. 너무 풀기 싫잖아. 집에서 집중해서.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당연히 뭐냐면 1-y랑 1-x 곱한 거. 당연히 이렇게 써보겠죠. 우리 정석제로 푼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써봤을 거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x라는 범위는 y랑 범위는 당연히 0과 1 사이 있는 거죠. x도 당연히 0과 1 사이 있겠고요. y도 0과 1 사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태에서 자, 기억을 물어봅니다. 기억은 얘가 4분의 1보다 크면 얘가 4분의 1보다 뭐하냐? 항상 작는 게 항상 성립하는지를 물어봤더라. 즉 우리는 여기 면적이 4분의 1보다 클 때 얘가 항상 4분의 1보다 얘는 작냐를 물어봤다라는 거야. 됐니? 항상 근데 이런 문제들 풀 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냥 이 식만 가지고 얘가 4분의 1보다 클 때 얘가 4분의 1보다 작은지를 그냥 뭐 식적으로 알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모르는 게 많다고 이 명제단원에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안 되는 발레를 무조건 계속 때리다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럼 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너네가 이제 명제단원에서 어려운 이유가 기니디에서 분명히 모르는 명제 나와요. 그럼 무조건이야. 나도 그렇고. 알겠죠? 계속 얘기해. 아니라고 하자고 발레 계속 찾다가
그게 아니면 맞다라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4분의 1보다 큰 걸 넣었을 때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크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특징은 y가 좀 뭐하더라? 크더라 라는 거죠. y가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일단은 이쪽을 좀 되게 만들면서 이쪽도 안 되게 했더니 이쪽을 좀 크게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쪽을 4로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 4분의 3을 잡아보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4분의 3을 잡아보자. 예를 들어 크게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16분의 얼마야? 4니까 맞죠? 여기 16분의 4니까 당연히 이쪽 16분의 9니까 넘어가는 거 당연하겠죠. 엄청 많이 넘어가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고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얘가 16분의 3이니까 작은 거 일단은 맞아. 맞아. 하지만 얘를 좀 적당하게 좀 돌려서 그럼 요 정도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요렇게 가면 요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6분의 6이 되는 거고 얘보다 큰 거 맞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16분의 지금 6인 거니까 이게 아니고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발레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발레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아니다라고 그냥 간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냥 고정된 거 똑같으니까 구해보자. 그래서 요거 틀렸다. 이렇게 발레로 구할 수 있었다. 자, 니은도 해보자. 니은은 이제 A가 얼마보다 작으면 4분의 1보다 작으면 D가 4분의 1보다 크냐. 이번 이쪽을 물어봤네요. 그럼 얘가 4분의 1보다 크냐를 물어봤다. 자, 그러면 또 이제 4분의 1보다 이번에 작도록 해서 XY를 배치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만약에 4분의 1보다 작게 해보면 얘가 16분의 4니까 얘기했지만 얘를 둘 다 4분의 1 예를 들어 4분의 1 잡으면 당연히 지금 얘 값은 얼마야? 16분의 4보다 작겠죠. 그럼 여기도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4분의 3과 4분의 3이니까 얘보다 크겠죠. 얘보다 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는 되는 숫자지만 안 되는 숫자를 좀 적절하게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쪽을 여기를 얼마라고 해봐? 4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이제 16분의 3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4분의 1이 될 거잖아. 마찬가지. 그러면 이쪽이 16분의 3이니까 얘보다 작은 거 맞는데 얘도 16분의 얼마가 돼? 3이 되면서 4분의 1보다 뭐해져 버려? 작아져 버리니까 얘도 당연히 뭐하다? 틀렸다라고 알 수 있는 발레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준은 당연히 알겠지만 16분의 4가 기준이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4분의 1, 4분의 1가 기준이라고. 그럼 거기서 조금 크게 작게를 만들어가면서 발레들을 찾아보는 거다. 다 지금 맞겠지만 맞죠.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라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은 맞는 거니까 뭐 해줘야 되는 문제야? 증명하는 문제겠죠. 마지막 건에 맞는 거니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맞냐면 얘는 4분의 1보다 크면 얘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뭘 알고 있냐면 얘가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증명하겠지만 당연히 이걸 만약에 몰랐음에도 일단은 예시를 좀 들어봤겠죠? 뭔지 알죠? 그래서 당연히 예시는 뭘로 들어봤겠니? 똑같이 아까처럼 4분의 3, 4분의 3을 넣어봤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성립할 거고 얘가 4분의 4분의 1 성립하겠죠? 얘들 일단은 뭐하게 안 되게 만들어 본다고 하는 거죠. 안 되게 하려면 얘가 16분의 9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돼. 16분의 4보다는. 그럼 이제 얼마로 잡아? 또 4분의 2 잡아보자. 4분의 2 잡아보면 얘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2가 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16분의 얼마보다 4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또 숫자를 막 조절해 볼 거 아니야. 그런데 몇 개 보더라도 무조건 성립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라는 결론을 도출할 거야. 그럼 일단 당연히 맞다라고 할 거지만 증명도 한번 살짝 해봅시다. 즉 얘는 4분의 1보다 항상 작은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 자,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하겠니? 라는 건데요. 얘가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의 증명이에요. 자, 봐봐. 자, 우리는 요 놈이 지금 결국에는 요 놈을 좀 전개를 해보면 요 놈이 4분의 1보다 작은 걸 보이고 싶은 거야. 됐어요? 전개를 해보자. 전개해보면 당연히 얘가 1-x 더하기 y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x, y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놈의 뭘 구하고 싶냐면 얘가 4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것은 요 놈의 최대값 쪽을 찾아야 돼. 최대값 쪽을. 이해돼요? 최대값. 그럼 최대인데 자 여기 1, 여기 xy 더하기 나왔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산술기하 쪽은 요 놈의 뭘 구할 수가 있어?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최소가 돼. 그럼 얘가 최소가 되면 뺀 거니까 전체는 뭐야?
대가 되겠다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따라서 산술기를 쓰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y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xy를 뭐 하겠다?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거다. 루트 xy를 치환하겠다. 뭔지 알겠어? 그럼 또 루트 xy를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라지 a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러면 요 놈은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a의 범위 설정이 가능해요. 왜? 방금 xy의 곱이 4분의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루트 xy라의 범위는 얼마보다 크다냐면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설정이 될 거고. 됐어요? 그러면 우린 요 놈이 a-1의 전체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에 1,0을 점을 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로서 해당하는 지금 요 놈의 a 값이라는 것은 a가 얘인데 얘는 알겠지만 얼마를 못 넘어가냐면 1은 못 넘어가요. x, y가 둘 다 0과 1 사이니까. 그러니까 요 a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2차 함수에서 즉 2분의 1이 여기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 2분의 1 여기다 똑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여기가 4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2차 함수에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4분의 1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결국 얼마를 넘어갈 수가 없다? 4분의 1을 넘어갈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 있었죠? 이렇게 더하기랑 곱하기가 섞어 있는 거에 산술계를 쓸 때는